안녕하세요. 책 읽는 시간의 책소리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사라져가는 나, 이시아라 가즈코 지음, 황성종 옮김, 출판사 아비오입니다. 나의 욕구를 타인에게 맡긴다. 타인에게 바라는 마음.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한다. 상대방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애정 결핍 증상을 보이거나 불만족스러운 감정으로 살아가게 된다. 당신은 상대가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 때 어떤 기분인가? 사랑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나를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보자. 괴로운 듯한, 굶주린 듯한, 물에 빠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듯한 기분이 들지 않는가? 이런 기분이 잘 느껴지지 않는 사람일수록 소리내어 읽어보기 바란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글을 눈으로만 읽는 것과 소리내어 읽는 것은 실제 느낌의 차이가 있다. 소리내어 읽으면 그 내용은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주위의 마음을 뺏기다. 앞의 문장 속 당신의 의식은 상대방을 향해 있다. 당신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욕구를 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것을 자기중심 심리학에서는 타자중심의 의식이라고 부른다. 타자중심이란 자신의 의식이 상대방을 향해 있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욕구를 채워달라고 요구하거나 상대방의 안색이나 반응을 엿보고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기준으로 자신의 태도나 행동을 결정짓는 삶의 방식이다. 타자 중심의 눈으로 주변이나 사회를 둘러보면 어떻게 보일까? 거리를 걸으면서 마주친 모든 사람들이 못마땅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나가다가 어깨라도 부딪히면 매서운 눈으로 쏘아본다. 전철을 타면 젊은 사람들이 매너 없이 다리를 쭉 뻗고 거만하게 앉아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면 왠지 우울한 기분이 들게 된다. 게다가 이렇게 사람들 대 나라는 대립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면 자신의 존재가 보잘것없게 느껴지고 마음은 더욱더 위축된다. 또한 그렇게 주위의 마음을 빼앗기면 자신의 마음이나 감정을 소홀히 대하게 된다. 문득 눈을 돌려보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화가 나고 실망하고 체념한 자신을 보게 된다. 하지만 그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자연 그대로의 감정이 아니다. 그 감정은 요전날, 그전날, 그때, 어제, 한 달 전, 1년 전, 과거의 수많은 날들에 겪었던 일들에 대한 감정일 뿐이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화가 나고 실망하고 체념했던 지나간 감정들이 마음속에 쌓여 있다가 문득 드러나는 것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의 삶.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자연 그대로의 마음이나 감정이다. 지금 당신이 어떤 기분인가? 지금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바깥으로 눈을 돌리고 있으면 자기 자신에게 소홀할 수밖에 없다. 당신에게 소중한 것은 타인이 아니다. 자신의 인생이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무의식은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두렵다. 사실은 변화가 두렵다. 지금은 뭘 해도 의욕이 없고 귀찮은 상태라면 그 마음속에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가 숨어 있는 것이다. 필자에게 상담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처음 만났을 때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줄 것 같지 않은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다. 마치 누구와 상담을 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주장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까지 전달되는데 상대방에게는 그런 태도가 타인에 대해 거부하는 것으로 비치게 된다. 그런데 사실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완고한 태도의 밑바탕에는 지금 상황을 바꾸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깔려 있다. 이들은 물론 그렇지 않다. 나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하고 싶다고 반박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여전히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어차피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계속 얘기하는 듯 하다. 어차피 바꿀 수 없다. 아무도 나를 구해줄 수 없다는 생각은 겉으로 드러나 당신이 사람을 거부하고 있는 듯이 보이게 한다. 실제로 조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완고하게 절대 좋아지지 않는다고 믿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여유도 없다. 왜 그렇게 완고한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일까?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 이처럼 타인을 거부하면서까지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즉, 바뀌고 싶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필자는 만약 마음이 건강해지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묻곤 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마음이 맞는 동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친한 사람들과 하루하루 즐거운 시간을 갖고 싶어요.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활기차게 일하고 싶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판에 박힌 듯이 마음이 건강해지면 활기차고 밝고 웃는 얼굴로 즐겁고 생기발랄하게 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마음의 상태가 좋아지면 이라고 가정했을 때의 이야기다. 지금 당신은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활기차고 밝고 웃는 얼굴로 즐겁고 생기발랄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마음의 상태가 좋아지면 이라는 전제. 당신은 마음의 상태가 좋아져야만 활기차고 밝고 웃는 얼굴로 즐겁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밝고 즐겁게 척척 일을 해낼 수 없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것이다. 더군다나 마음의 상태가 좋아지면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는 목표는 그리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 지금의 당신에게는 상당히 높은 장벽으로 느껴지게 된다. 마치 그것은 지금은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수영을 할 수 있게 되면 수영하는 연습을 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모순된다. 물이 무서워서 물속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은 수영을 배우면 멋지게 수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수영을 배우는 것이 두려워지는 법이다. 그래서 그렇다면 아예 이대로 수영을 못하는 편이 마음 편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요컨대 상황을 바꾸기 위한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미리부터 겁을 먹고 그 두려움 때문에 바뀌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진짜 마음 정하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신이 수영을 하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나는 수영을 못한다. 하지만 사람은 배우면 누구나 수영을 할 수 있게 되기 마련이다. 때문에 나는 수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멋지게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일을 내가 할 수 있을 턱이 없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는 그런 것조차 못하다니 이런 한심한 인간 하며 자신을 경멸하는 경우도 있다. 이미 눈치챘는지 모르겠다. 그런 판단에는
당신이 하고 싶은지 하고 싶지 않은지 등의 욕구가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당신이 자신의 욕구를 인정할 수 있다면 자신이 수영을 하고 싶은지 아닌지를 우선 결정해야 한다. 당신이 수영을 잘 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수영을 잘 하고 싶다. 그러니까 수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고 싶다. 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수영을 하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수영을 하고 싶지 않은 욕구가 당신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수영을 배우지 말자라는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진심으로 인정해주면 된다. 수영을 하고 싶지 않으면 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존중하면 되는구나 라고 자신의 욕구를 인정해주는 것이다. 지금 당신은 죄책감 없이 당신의 욕구를 인정할 수 있는가? 자신을 인정하면 변화도 두렵지 않다. 의욕이 없는 당신의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 지금의 상태에서 벗어난다면 어떻게 하고 싶은가? 상태가 좋아지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때 당신의 머릿속에 지금과는 달리 활기차게 일하거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떠올랐다면 당신은 이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 속의 당신은 어디까지나 당신의 머릿속에서 그려낸 이상적인 모습에 불과하다. 당신은 이상적인 모습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해. 그것을 할 수 없는 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며 현재를 부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상과 비교하고 현실을 부정하면 괴롭기만 하다. 울고 웃고 화내고 우울해하고 실망하는 것이 사람이다. 이런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마음이나 감정을 좀 더 소중히 대할 수 있다. 만약 마음이 건강해지면 나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겠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존중하며 결단을 내릴 수 있다. 마음에 피로가 쌓여 푹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아무 죄책감 없이 쉬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당신도 당신의 기분이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그렇게 자신을 인정하면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도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정말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되는 걸까? 해야 한다와 하고 싶다 사이. 모든 것이 귀찮은 상태인 사람은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된다는 병에 걸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 가령 A와 B가 있다고 하자. A는 생각을 토대로 세상 일을 판단한다. B는 감정을 토대로 세상 일을 판단한다. A같이 생각을 토대로 살아가면 감정에 초점을 맞추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하고 싶다는 욕구보다는 해야 한다 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에 사로잡히기 쉽다. 한편 B는 감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생각보다 뭘 하고 싶다는 자신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간다. 그 차이는 인생을 180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다. 두 사람이 회사에 가면 어떻게 행동할까? A는 회사에서 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꾀를 부려서는 안 된다,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일을 한다. 한편 B는 뭘 하고 싶다, 뭘 하고 싶지 않다는 감정에 중시하면서 일을 한다.
감정을 중시하며 일을 한다는 말이 하고 싶지 않으면 일을 내팽개쳐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도 잘 알 것이다. 간혹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거나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게으름은 꾀를 부리는 것. 다음의 상황을 보자. A는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악정고투하고 있다. 옆에서 봐도 신경이 곤두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A는 그래도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은 멈추지 않는다. 지칠 대로 지친 A는 키보드를 두드리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어버렸다. 그때 동료가 다가와서 자는 거야? 라고 말을 건넸다. 동료에게 사무실에서 자는 것이냐는 책망을 들은 듯한 기분이 든 A는 당황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좀 피곤해서 눈을 감고 있었을 뿐이야 하며 손사래를 쳤다. 회사에서는 늘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A에게 일을 하다가 조는 행위는 게으름을 피우며 꾀를 부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A에게 사무실에서 조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면 당당하다. 한편 B는 집중해서 일을 하다가 좀 피곤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B는 피곤한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잠깐 쉬기 위해 눈을 감았다. 이때 직장 동료가 다가와서 자는 거야? 라고 물었다. 그 소리에 B는 자신이 깜빡 잠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B는 이렇게 말했다. 아, 깜빡 잠이 들었던 모양이네. 잠깐 쉬려고 했던 건데. 그래도 좀 쉰 덕분에 개운해졌어. 감정에 중시하며 살아가는 B는 피곤할 때 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중시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다고 느끼면 휴식을 취할 수가 있다. 그래서 동료에게도 잠깐 잠이 들었었다고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게으름이 아니라 휴식.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토대로 살아가는 A와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는 감정을 토대로 살아가는 B의 차이가 사소해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많은 일들에서 이와 같은 차이를 찾아볼 수 있다. 당신의 현실에서도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이런 괴로운 생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우선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자. 그리고 당신 안에 잠재해 있는 게으름을 피운다는 표현을 휴식을 취한다로 바꾸고 좀 피곤한 것을 보니 쉬어야겠네? 잠깐 쉬어갈까? 하며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감사합니다.